근데 승강기가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간단한 장비 하나만 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손영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남자가 11층에 도착한 승강기에 올라타려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 승강기가 그냥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승강기 턱에 남자가 걸려 엎어졌지만 승강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30대인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고 재빨리 뛰어내렸기 망정이지 자칫 승강기와 건물 천장 사이에 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바닥에다가 다행이지만 애기나 만약 노인분이 타셨으면 아마 추락사나 아마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문이 안 닫혔는데도 승강기가 출발하는 이른바 개문 출발 사고는 장비 하나만 달면 막을 수 있습니다. 승강장 문에 달린 센서가 승강기 맨 위 도르래 쪽에 있는 제동기에 신호를 줘서 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에는 이 안전장비를 승강기마다 꼭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승강기는 1년 차이로 1999년에 설치돼 안전장비를 안 달아도 됐던 겁니다. 기계가 노후화가 되게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를 해서 유지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 드는 일이니 안 해도 되면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면 쓸 돈은 쓰자는 쪽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사람이 승강기 통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피해자를 옮깁니다.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승강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7시 50분쯤. 구조대원들이 막 헬멧 쓰고 막 장비 들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들것에 싣고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앰뷸런스. 주민 한 명을 태운 승강기가 10층과 11층 사이에 멈춘 상황. 한시가 급한 만큼 70대 관리인 A씨는 문을 강제로 열고 반쯤 걸쳐있는 승강기에서 주민부터 구했습니다. 이어 승강기에 남은 짐까지 꺼내려다 발을 헛디뎌 틈새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하 5층으로 떨어진 A씨는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입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며 발을 구릅니다. 맨날 여기 그 주변에 정리해 주시고 하는 분이라서 인사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되셔가지고 좀 안타깝죠.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은 내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합니다. 승강기 오작동뿐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법으로 정한 관련 교육까지 이수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우림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치던 20대 청년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혼자선 못하겠다며 동료에게 와달란 전화가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정부는 승강기를 수리할 때 2인 1조를 권고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이 청년은 혼자 작업 중이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 접근 금지 팻말이 놓였습니다. 어제 오후 승강기 통로 안에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하던 28살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점검을 하고 쓰다 안 쓰다 해가지고서는 또 고장났던가 봐. 혼자 작업 중이었던 A씨는 사고 직전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혼자는 작업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4분 뒤 동료가 도착했을 땐 이미 사고가 난 뒤였습니다. 지하 2층에서 떨어진 A씨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119 신고는 7분이 더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고시를 통해 승강기 점검 시 2명 이상이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권고이다 보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인이 해야 될 일을 왜 한 명이 보내도 되게끔 만드냐 이거죠.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 측은 사고 하루가 지나서야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경기 오산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도 혼자 승강기 수리에 나섰던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SBS 현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왜 평범한 맛에 만족한... 와, 벌써 우리 이제 10년. 10년 이상 한 클럽에서 뛴 DKT 클래스 출시. 지난달 홀로 승강기를 수리하다 떨어져 숨진 20대 노동자가 남긴 말은 혼자서는 못하겠다였습니다. 사고 뒤에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건지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럼 현장에서 일하는 여건은 달라졌을까요? 황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승강기 수리기사 김모 씨. 장비를 짊어지고 홀로 작업 현장으로 향합니다. 가방이 필요해서 15kg. 한 층씩 내려갈 때마다 온몸이 덜컹거립니다. 각 층에 그 도합 미흡회 장치에 대한 이상 여부를 점검하면서 컴컴한 통로에서 의지할 거라곤 안전벨트와 안전봉뿐. 오래된 승강기 같은 경우는 한 줄로만 되어 있다든가 아예 난간대가 없는 현장도 있습니다. 사방이 위험인 작업 환경, 지켜봐줄 누군가가 절실합니다. 2명이 들어오긴 하는데 각각 한 대씩 점검을 실시하고요. 고장 수리 때는 혼자 장비를 옮기면서 사고 원인을 찾아 수리하고 민원도 받아야 합니다. 점검 작업 중에도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승강기로 이동해 꼭대기층에 있는 기계실부터 방문해야 합니다. 20층으로 걸어오는데 걸릴 시간만 10여 분. 그만큼 업무 강도는 늘어나는 겁니다. 할당량을 채우려면 눈으로만 점검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1인이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수동 운전으로 해서 내린 다음에 또 한 명이 근데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일단은 오늘은 위반 점검으로. 이 업체에선 지난달 20대 노동자가 홀로 승강기를 수리하다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노동자들이 나홀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황 기자, 한 사람이 일하다 숨졌는데도 작업 환경이 그대로라는 거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일단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에는 2인 1조 작업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위반해도 처벌 규정도 없는 데다 2인 1조가 뭘 단위로 하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단위가. 네. 그저 점검반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고만 해둬서 회사 측은 아파트 한 단지당 2명이면 된다. 노동자들은 승강기 한 대당 2명이어야 한다. 해석이 다릅니다. 승강기 한 대, 그리고 아파트 단지 한 곳, 이건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뭐가 맞다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입장이 없습니다. 아. KBS가 해남부에 질의했을 때 네. 승강기 2인 1조 작업 범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유권 해석을 안 해주고 노사가 실랑이하는 사이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업체를 얘기 들어보면은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알려야 알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해 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대책이죠. 네. 황 기자가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봤는데 승강기 같은 곳에서 안전하게 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승강기 작업 환경을 직접 본 건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네. 일단 어둡고 좁은 데다가 상시적으로 추락 위험이 있고 확인해야 할 항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법 관련 규칙에선 승강기 관련 작업 시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라고 규정했습니다. 작업자 외에 추가 인원이 필요하단 겁니다. 네. 이 법을 근거로 나홀로 승강기 작업 중 사망한 사건에서 지휘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측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승강기 수리기사의 안타까운 추락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신속하고 또 명확하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황다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달려도 좋고 멈춰도 좋아요. 지금도 잘 하고 있으니까. 맥심 TOP. 서울 홍제동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던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추락 직전 동료에게 혼자서는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 접근 금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에 나선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바로 앞입니다. 이렇게 안전제일이라고 써져 있는 펜스가 쳐져 있고요. 벽에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씨는 사고 직전 동료에게 혼자 힘드니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떠 있으니까 한 대가 떠들었어요. 주민들이 뭐 쾅소리가 났다고 말씀하시고. 문자를 받은 동료가 곧 도착했지만 발견 당시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A씨는 7층에서 작업을 하다 지하 2층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약 20m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승강기 점검에서 관리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정안전부의 승강기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점검반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A씨가 소속된 업체는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따져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서울 홍제동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20대 기사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홀로 점검을 나간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한 직후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승강기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지난 23일 오후 2시 15분쯤 이곳에서 엘리베이터 작동을 점검하던 승강기 기사 20대 남성 A씨가 7층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아니 먼저 한 분이 곧 오시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좀 문제가 열어드렸거든요. 근데 도중에 어느 순간에 펑 소리가 났대요. 주민들이. 홀로 작업을 나온 A씨는 사고 직전 2시 5분쯤 사수 기사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사수 기사는 A씨를 지하 2층에서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승강기 점검을 하던 A씨는 구조 당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2인 1조 이상 점검을 권고하고 있지만 혼자서 헬멧과 안전줄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서 그 사람이 꼭 지휘하도록 돼 있거든요. 산재 예방할 수 있도록 재반 조치들과 교육과 관리들을 철저히 했냐. 사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로 법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미 행정안전부에서는 엘리베이터의 관리 주체나 유지업자가 점검반을 꾸릴 때 소속 직원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A씨가 근무하던 오티스 승강기 업체가 안전장치 규정을 준수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히 아파트 수리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것인지 엘리베이터 제조와 시설 관리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경력이 부족한 20대 기사를 무리하게 현장에 내보낸 건 아닌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업체 오티스 측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안전작업 매뉴얼을 토대로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 코드잇의 강의는 3분, 10분 이러기 때문에 일단 하고 보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혼자 수리하던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은 반드시 2명 이상이 해야 하는 게 규정입니다.
정부는 소속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그제 오후 2시쯤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던 27살 남성 A씨가 아파트 7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엘리베이터는 멈춰서 있고 이렇게 이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2019년 엘리베이터 점검에는 2명 이상 투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A씨는 혼자서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장 신고하셨을 때 한 분만 처음에 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한 대가 나중에 좀 있으니까 한 대가. A씨는 사고 직전 동료 작업자에게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A씨 소속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다가 9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470여 가구가 폭염 속에서 불편을 겪었고 주민 8명은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의 옷가게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70대 주인과 직원 등 2명이 팔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영등포역과 금천구청역 구간을 지나던 경부선 KTX 열차에 한 남성이 치이는 사고가 나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과 KTX 등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경찰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열차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가던 KTX 열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25명을 태우고 가던 KTX 열차가 수습을 위해 멈춰섰고 이어 지하철 1호선과 KTX 일반 열차 등이 선로를 조정하면서 연쇄적으로 지연됐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길 2시간 동안 지하철 1호선 상하행 열차가 역마다 오래 정차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최대 30분가량 늦게 운행됐고 KTX 일부 열차도 지연 운행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발생 2시간 10여 분 만인 오전 7시 42분쯤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열차 선로에 무단 침입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남성 한 명이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선로에 뛰어들어 열차와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선로는 출입 불가 구역이었습니다. 해당 열차뿐 아니라 다른 KTX 열차도 줄줄이 지연됐죠.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경찰차 2대가 연달아 출동하고 곧이어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구로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역 사이 철로에서 승객 125명을 태운 경부선 KTX 열차가 선로에 무단 침입한 남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해당 열차도 사고 수습을 위해 정차해 사고 발생 2시간 10분 뒤인 7시 42분 재개됐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다른 열차로 옮겨 탔고 해당 구간을 지나던 열차들이 선로를 조정하면서 일부 구간 운행이 1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안 오더라고요. 나중에 사고 난 걸 알았어요. 해가 좀 쨍쨍해가지고 평소보다 좀 덥고 사람도 많고 좀 힘들었어요. 기차역에서도 출근길이 막히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10시 반 회의인데 오전까지 10시 반까지 도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약 없이
30분 이상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코레일 측은 사고 수습 여파로 열차들이 지연됐다고 안내하고 경찰은 남성이 선로에 침입하게 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샐러드바, 스테이크, 빕스. 샐러드바, 스테이크, 빕스. 다채로운 샐러드바와 최상급 스테이크. 네버엔딩 미식 버라이어티. 빕스. 오늘 새벽엔 서울 지하철 1호선 선로에 한 남성이 뛰어들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엔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장우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열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객차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 1호선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선로에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뛰어들었습니다. 남성은 구로역 쪽에서 달려오던 KTX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구로역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중단됐다 오전 7시 42분쯤 재개됐지만 여파는 컸습니다. 지하철 1호선 양방향 열차와 KTX 일부 열차가 4시간 동안 운행이 지연된 겁니다. 여기 와서 저 정감판 보고 알았어요. 항상 2분이면 오죠. 전정거장에서. 지금 몇 분이 걸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배차 간격은 최대 30분까지 벌어졌습니다. 미리 저희가 알았으면은 조금 아무래도 전달이 늦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근길이라서 출근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올 들어 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선로 사망 사고는 모두 4건. 1호선 지상 구간의 경우 승강장 양끝이 뚫려 있어 마음만 먹으면 선로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3호선 선로에 불이 나면서 지하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일어난 출근 시간 예상치 못한 사고에 시민들 불편이 컸는데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되는 건지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호선 운행 중단 사태를 빚은 화재는 선로 밑에 매설된 고압 케이블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설된 지 13년 된 케이블인데 정확히 어떤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조한 날씨 속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무전 등에 취약해졌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너무 춥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난 15일 1호선 열차가 한강 철교 위에 멈춰선 것을 시작으로 3호선 화재까지 이달 들어서만 이런저런 문제로 지하철 운행이 차질을 빚은 게 벌써 5번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설과 한파 같은 기상적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전 점검 미비와 노후 설비 개선이 더딘 걸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적게 필요했던 그런 노후 시설의 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안전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면서 실제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폭설이 예보된 상황에서도 직전 장치를 그대로 노출했다가 문제가 생겼고 7호선 사고의 경우 사용연한 20년을 넘긴 노후 전동차가 문제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 노후 전동차와 전기 설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도는 더딥니다. 교체 대상 노후 전동차는 전체 전동차의 절반가량인 1,700칸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교체된 건 절반도 안 되고 내구 연한을 넘긴 전기 설비 교체율도 절반 수준입니다.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만성 적자를 이유로 사전 점검과 설비 개선을 소홀히 한다면 시민의 안전은 계속해서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색다름에 지인다. Crush on Crush. 오늘 낮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열차 안에서 열쇠고리에 달려있던 작은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바닥에 눌러 제압합니다. 남성은 욕설을 하며 몸부림치다 결국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오늘 오후 12시 반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이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열쇠고리에 달려있던 날카롭고 납작한 쇠붙이를 20대 남성에게 휘둘렀습니다. 이대역에서 신촌역을 가는 사이 범행이 시작됐는데 시민들이 직접 가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더 다쳤습니다. 피해자 두 사람 모두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한 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합정역에서 남성을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다 깨진 채 앞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덤프트럭. 소방관들이 올라가 운전자를 구조하려 안간 힘을 씁니다. 덤프트럭 옆면을 들이받은 다른 덤프트럭도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근처 1톤 화물차와 대형 트레일러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주변 도로에서 화물차 4대와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많이 놀라죠. 여기가 항만 배후도로라 가지고 차들이 속도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신호위반도 많고. 경찰 조사 결과 신항 앞 도로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트레일러, 다른 덤프트럭을 차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고 덤프트럭 운전자 1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 등 5명도 어깨나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톤 화물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서울 한복판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승객들을 날카로운 물체로 위협하다 붙잡혔습니다. 열쇠 뭉치로 보이는데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선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부딪혀 8명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누르고 붙잡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쉴 새 없이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저곳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를 휘둘렀는데 열쇠 뭉치와 고리로 보입니다. 네. 시민 2명이 이 남성이 휘두른 물체에 얼굴에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소방대원이 운전석을 뜯어내려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차체가 워낙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 일어난 오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오전 11시 10분쯤 좌회전하던 트럭이 직진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덤프트럭이 맞은편 승용차, 트레일러 차량 등과 충돌하면서 2차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첫 충돌 사고가 벌어진 트럭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떡볶이에 말리부. 진짜 매워. 야, 그냥 우리 다른 거 시킬까? 말리부 라임과 탄산수를 섞으면 말리부 라임 모히또. 어때? 짠! 어제 퇴근길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렀던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다친 3명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전동차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경찰로부터 30대 여성 A씨를 임계받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죽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은 얼굴과 다리 등에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며 아줌마라고 했는데 이 말에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팍하고는 뭐 본인이 주의를 살았었다. A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60대 여성 승객이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면서부터 시비가 붙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또 몇 년 전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호승줄에 묶인 남성이 경찰에게 붙들려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필로폰을 유통하다가 외국으로 도주한 뒤 강제 송환된 40대 마약 판매책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5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50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는 남성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필리핀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퇴근길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여성은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며 다른 승객이 항의를 하자 난동을 부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빨간 외투를 입은 여성이 지하철 역사 밖으로 경찰에 붙들려 갑니다. 여성이 있던 지하철 플랫폼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37살 여성 A씨가 달리던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60대 여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앰뷸런스 와가지고 저쪽에 구급대원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까지만 봤어요. 저희 근무하는데 안으로 뭐 들어와서 그러진 않을까 그냥 무서웠던 것 같아요. 승객들과 역무원들에 제압된 뒤 곧바로 경찰에 넘겨진 A씨. A씨는 다른 여성 승객이 휴대전화 소리가 크다며 줄여달라고 항의하자 격분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근길 승객들을 가득 태운 열차 안에서 일어난 때 아닌 흉기 난동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올 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막상 오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철도경찰은 A씨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안정제와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는 A씨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무료 온라인 액션 게임 워선더에서 모든 것을 유치원생들을 태우고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 한 대가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줄지어선 차량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시 뒤 도착한 구조 현장. 승용차 한 대는 뒤집힌 채 부서져 있고 어린아이 여러 명이 경찰관 보호 아래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 도로에서 영어 유치원 통학버스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안에 타고 있던 6살 어린이 18명과 외국인 교사 2명, 승용차 운전자 등 24명이 다쳐 근처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버스 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제동 장치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할 예정이에요. 안전거리 미약분을 한 건지 아니면은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지 그럼 확인해봐야죠.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경기 남양주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음식점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가게 주인인 60대 남성이 홀로 불을 끄다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고 근처 다른 식당에 있던 손님 등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김상